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세대 격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부 갈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한국 여성의 삶을 특징짓는 시집살이 문화와 이를 통해 형성된 고부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한 고부 갈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구조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집살이는 혼인을 통해 여성이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 시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안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 전반을 의미합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흔히 혼인하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세기 중반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혼인이 곧 시가로의 이행을 뜻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혼인 생활을 시작하는 남귀 여가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때는 부인인 여성이 친정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일정한 권위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유교적 부계 중심적 가족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주자 가래에 따라 혼인 후 부인이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 사는 친형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여성을 혼인과 동시에 친정과 단절되고 시가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거주 규정을 부인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바꾸는 유교식 친형제는 전통적인 서류 부가 풍속으로 인해 강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조선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부계의식이 강화되면서 부인이 혼인 후 친정에서 머무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시집에서 사는 기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혼인한 여성이 시집에서 사는 시집살이는 단순한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시가의 문화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새로운 가족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집살이의 구조 속에서 여성은 남편의 아내일 뿐 아니라 시부모의 며느리로 그리고 집안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시부모 봉양, 후사 출산, 제례 의무, 손님 접대와 같은 다양한 책임이 부여되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비난이나 심지어 시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칠출이라는 규범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말이 많아 시집에 화목을 해치면 시집에서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출가 외인이라는 관념 속에서 혼인한 여성은 친정과도 심리적, 법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시가의 식구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형성된 관계가 바로 고부관계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모두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며 혼인을 통해 가족 안으로 들어온 여성들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모, 즉 가정의 주체적 여성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며 집안 살림, 제사, 음식 문화 등을 관리하는 책임인 치가사를 중심으로 권한을 나누거나 이전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집안의 생활 지식과 문화 규범을 배우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것을 이양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노동의 전수가 아니라 음식 만들기, 제례 준비, 손님 접대 등 가족 문화를 계승하는 민속 지식의 계승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종가에서 전해지는 내림 음식이나 가양주 문화처럼 여성들의 생활 지식이 고부 관계를 통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수 과정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 시절에 겪었던 고된 경험을 새로운 며느리에게 되풀이하였고, 며느리는 시가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인내와 순종이 미덕으로 요구되었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식의 조언은 시집살이에서의 침묵과 복종을 강조하는 전통적 규범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부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가족 내 여성 권력의 교체 구조 속에서 경쟁과 갈등이 유발되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며느리를 감시하고 평가하였으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승인을 받아야만 진정한 식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력관계 속에서 며느리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정서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부 갈등은 이처럼 구조적 요인에 뿌리를 둔 갈등입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집살이 제도와 고부관계가 지닌 위계적 성격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민속설화와 규방가사, 시집살이 노래에는 고부 갈등의 양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감시, 며느리의 고통과 반항, 그리고 그로 인한 파국적인 결말까지 다양한 서사가 구비문학으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근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 교육의 확대는 시집살이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규범도 약화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부관계의 위계 또한 변화하였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며느리의 입장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며느리 시집이라는 말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권력을 쥐었다면 오늘날에는 며느리가 중심이 되어 가족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처가 근처에 거주하거나 처가 부모를 부양하는 신처가살이 현상 역시 새로운 가족 문화 흐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명절과 제사 준비,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 등에서 갈등이 재현되며, 이는 가족 내 역할과 권한의 분배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고부관계는 한국 가족 문화의 구성 원리로 작동해온 구조적 관계이며, 그 변화와 해체 과정은 여성의 지위 변화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부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회갑과 회혼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